압력솥이 폭발해? 내가 무서워해야 할까? 거의 모든 브라질 주방에는 압력솥이 있는데 이게 정말 유용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브라질에서는 매년 1200건 이상의 압력솥 사고가 발생해. 일부는 가까이도 안 가.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끝까지 봐. 오늘 압력솥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거야. 압력솥의 작동 원리와 이유, 실제로 더 빠른지 알아볼 거야. 그리고 이걸 폭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브라질에서는 압력솥을 정말 많이 사용해. 그럴만도 한 게 우리가 콩을 엄청 많이 먹거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콩은 압력솥에서 훨씬 더 빨리 익어. 압력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솥의 비밀이 뭔지, 왜 더 빨리, 그리고 더 잘 익히는지 잘 몰라. 압력솥은 약 300년 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니 파팽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어. 포르투갈어로는 그냥 드니라고 부르면 돼. 진짜로. 이 사람 드니는 1670년에 압력솥을 발명했어. 하지만 그때 브라질은 아직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시라덴치스가 태어나려면 50년이 넘게 남아 있었어.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양초나 기름 램프로 밝혀졌고 거의 모든 것이 손으로 만들어졌어.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은 100년 이 훨씬 지난 후에야 일어났어. 그리고 스포일러 하나 말하자면 압력솥은 이 산업혁명과 깊은 관련이 있어. 최초의 압력솥은 주철로 만들어졌어. 주철이라는 건 철을 녹여서 바로 틀에 붓는 거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건 주철로 만들어진 거야. 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튼튼해. 그게 왜냐하면 이게 발명됐던 시절에는 우리가 아직 알루미늄이나 강철, 스테인리스 같은 요즘 쓰는 더 좋은 금속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버전은 크고 무거웠고 아래에는 불 피울 공간도 있었어. 그리고 이건 파팽의 소화조 또는 뼈 소화조라고 불렸어. 왜냐하면 이 기계의 주된 목적은 정확히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를 이 기계에 넣어서 삶은 다음 그걸 비료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리고 젤라틴도 만들었지. 맞아, 젤라틴은 동물에서 나와. 그 당시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면 뭔가를 요리하려면 그냥 냄비에 물을 붓고 불에 올리면 됐지. 김이김 나오긴 했지만 그냥 요리할 때 생기는 현상이었어. 그런데 드니 파팽은 이 김을 잡아두려고 시도해보는 거야. 만약 우리가 냄비를 완전히 닫아버리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실험을 해봤어. 김을 가두고 나니까 물이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워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덕분에 뭔가를 안에 넣으면 음식이 더 빨리 익고 더 부드러워졌어. 원래 목적은 뼈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였지. 하지만 파팽은 이 냄비가 모든 음식에 쓸 수 있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압력솥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요리하면서 시연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 그가 요리했던 음식들은 꽤 이상했지. 예를 들어 비둘기는 좋은 요리가 됐어.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파팽의 압력솥은 그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어. 사람들은 뭔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더 과학적이고 더 기술적인 방식으로 말이야.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자레인지에 대해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 하지만 진정해. 파팽은 정말 대단한 과학자였고 그 무거운 압력솥에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발견했거든. 그 냄비를 보면 끝에 무게가 달린 손잡이 같은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밸브야. 냄비에 구멍이 있고 그 밸브가 그 구멍을 막는다고 생각해봐. 이 끝에 있는 이 구멍에는 네가 더 가까이 또는 더 멀리 둘 수 있는 무게추가 있어. 그리고 이게 밸브가 얼마나 강하게 또는 약하게 작동할지, 즉 네가 압력을 얼마나 잡고 싶어 하는지 결정해. 그리고 파팜은 이 밸브가 증기가 압력을 가할 때마다 계속 움직인다는 걸 알아챘어. 밸브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 그래서 그는 거기에 피스톤을 넣는 시스템을 설계했고 모르는 사이에 증기로부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그는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었고 바로 그 증기기관이 1800년대 초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인이었어. 그럼 압력솥이 최초의 증기기관에 영감을 준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압력솥이 증기기관보다 먼저 나왔어요. 하지만 파팜은 1713년에 가난하게 죽었어요. 그의 이런 발명품들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압력솥의 대중화는 물론이고 증기기관의 대중화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럼 압력으로 요리한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반 냄비를 사용할 때 냄비 안에 물을 넣고 요리할 재료를 넣고 이렇게 일반 뚜껑으로 덮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최대 100도까지 올라가요. 그 이유는
보통 해수면 근처의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물이 100도에서 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물이 그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수증기로 변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일반 냄비에 물이 들어있으면 1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압력솥, 이 냄비는 그렇지 않아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압력솥은 수증기를 안에 가둬두고 그 수증기가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요.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려고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요. 바로 이 냄비에서 물은 대기압, 즉 주변 압력에서는 100도씨에서 끓지만 압력이 더 높아지면 달라집니다. 마치 공기의 무게, 즉 공기가 물 위에 가하는 힘이 물이 증발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은 압력이 더 높아지면 물이 증발하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냄비 안에서는 100도씨가 아니라 대략 120도씨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이 냄비보다 20도씨나 더 높아요.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첫째, 여기선 모든 것이 더 빨리 익어요. 열이 안에 갇혀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기 때문이죠. 둘째,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 100도씨에서만 가열하면, 예를 들어 고기의 일부 섬유나 곡물 같은 것들은 잘 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음식이 더 부드러워지게 해줍니다. 단순히 조리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결국 압력솥이 더 잘 익히고 더 빠르게 요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높은 온도로 가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정말 멋진 공학적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거든요. 모두 집에 하나씩은 있지만 우리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죠. 먼저 우리는 타원이면서 둥글지 않은 뚜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압력솥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닫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 여기 고무 패킹이 있어요. 이 고무 패킹이 압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고무가 냄비를 잘 밀봉해주며 뚜껑을 닫으려 해도 닫힌 위치에선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90도로 돌려야 들어가요. 그래서 뚜껑이 이런 타원형 모양인 거고 이렇게 하면 냄비를 잠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날개 같은 고무가 안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증기가 밀어내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려고 하거든요. 뚜껑을 밀어내려고 하지만 이 작은 날개가 점점 더 단단히 닫히게 됩니다. 압력이 솥이 저절로 닫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솥을 닫을 때 이 손잡이가 여기서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르면 뚜껑을 빼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뚜껑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고무가 있는 그 고리와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스프링처럼 작동해서 여기 안전 잠금 장치에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솥이 아주 단단하게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과 잠금 장치 덕분에 뚜껑이 잘못 열리지 않습니다. 닫혀 있을 땐 문제 없어요. 이제 냄비를 닫고 요리를 시작했으니 증기는 어디로 빠질까요? 근데 생각났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당연히 밸브로 빠져나가겠죠? 다들 밸브에서 증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내 친구, 맞아요. 증기는 여기로 빠져나가요. 여기 위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가 이 구멍 위에 이 무게추를 올려놓느냐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쁘니까요. 요리할 때 소리가 나요. 아이고, 맙소사. 대충 이런 거예요. 우선 이 작은 물건이 꽤 무겁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58g이에요. 이 무게는 증기가 빠져나가는 걸 어렵게 해서 냄비 안에 얼마나 압력을 넣을지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증기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이 밸브를 들어올릴 만큼 충분한 힘이 있어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밸브가 무거우면 증기 배출이 어려워지고 이미 무게가 정확히 맞춰져 적절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밸브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움직임, 밸브의 이런 춤이요. 이건 압력솥이 최대 압력에 도달했다는 것을 요리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건 주방에서 중요한데 조리 시간을 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압력솥이 압력을 내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서 증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장치도 안전신호 역할을 해요. 만약 멈추면 비상 상황이고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릴게요. 이게 압력솥의 유일한 밸브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숨 쉴 때 코에 2개의 구멍과 입이 있는 것처럼요. 질식 방지에 백업이 있듯
압력솥에도 보조 안전장치들가 있습니다. 이 밸브가 막힐 경우 넣는 음식에 따라 막힐 수도 있는데 이 압력솥에는 또 다른 밸브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압력솥들 중에는 밸브가 손잡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 밸브의 목적은 터지거나 파손되는 거예요.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순간 이 경우에는 이 밸브가 압력 표시 역할도 합니다. 냄비 안에 압력이 있을 때는 이 검은색 핀이 올라오고 안에서 밖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의 냄비에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데 바로 이 두 개의 홈. 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곡선 부분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두 개의 밸브가 모두 작동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든 두 개가 모두 막혀서 냄비가 폭발 직전이라고 할 때 폭발하는 대신에 여기 곡선 부분 안쪽에서 볼 수 있는 냄비의 고무 패킹이 빠져나오면서 압력을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냄비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이 냄비의 본체가 일반 냄비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두께나 강도를 보면 이 냄비가 비슷한 크기의 일반 냄비보다 훨씬 더 두껍고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이 냄비로 뭔가 요리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것은 압력솥에 연유를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잘 됩니다. 처음에 생길 수 있는 의문은 우리가 캔을 요리해도 되는지, 혹시 캔에서 음식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캔을 그냥 끓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캔을 콩요리 안에 넣고 같이 끓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라벨을 붙였던 접착제가 있는데 그게 콩요리 안에서 녹아버리거든요. 이 접착제가 끓여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캔 안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캔만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냄비 안에 물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규칙은 먼저 음식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최대한 냄비의 3분의 2까지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압력솥을 폭발시키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을 넣으면 거품이 생기거나 죽처럼 변하는 덩어리가 생기고 냄비를 거의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기는 이 음식, 이 덩어리가 밸브를 막게 되고 밸브의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막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압력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 덩어리의 농도에 따라 모든 출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력솥이 폭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증기가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압력솥이 뚜껑을 튕길 수 있어 그때 머리가 뚜껑 바로 위에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주 높은 온도의 물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사방으로 튀게 된다는 겁니다. 압력솥이 폭발한 사진을 보면 보통 가스레인지가 내려앉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가스레인지가 내려앉고 주방 전체가 아주 높은 온도의 액체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밸브가 빠지거나 고무 패킹에서 압력이 새어나올 수 있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무 패킹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찢어졌거나 곧 터질 것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압력이 가장 높아졌을 때 고무 패킹이 빠지거나 찢어지면 무언가가 새어나올 수 있고 그때 뜨거운 내용물이 얼굴에 튈 수도 있습니다. 압력솥의 안전을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무 패킹을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밸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밸브에 이물질이 쌓여 점점 더 막힐 수 있고 그러면 밸브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상 빛에 비춰 막힘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람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지 확인해서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냄비는 두 개의 통조림을 요리하기에는 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냄비는 곧 다른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남겨두었습니다. 강한 불에 두고 압력이 차면 위 밸브가 돌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안에 연유로 만든 카라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두 냄비를 비교해 볼 겁니다. 일반 냄비와 압력솥에서 각각 콩을 요리해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같은 양의 콩,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할 거고 바닥 면적이 비슷한 냄비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같은 가스레인지에 불에 올릴 겁니다. 즉, 똑같은 두 개의 불에 올릴 거예요. 이 콩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물에 불려둔 상태입니다. 여기 콩이 1kg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 정도 크기의 봉지였어요. 콩알들이 물을 흡수해서 많이 부풀었고
부피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냄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략 볼 거고 그게 몇 그램이 드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여기 아래에 콩 반 킬로그램입니다. 이제 콩알 위로 2손가락 정도 높이까지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은 900g이 들어갔고 다른 냄비에도 똑같이 했어요. 여기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만 넣어야 하지만 그러면 익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물도 더 빨리 증발해서 오히려 다른 콩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넣었어요. 냄비가 더 좁아져 높이가 높아졌어요. 이제 같은 크기 버너 2개로 냄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거예요. 밸브가 돌기 시작하면 압력이 잡힌 거예요. 이제부터 2세대 레체 조리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40분 동안 조리할 거고 밸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요. 만약 냄비를 여기 두고 20분이나 30분 정도 뒀는데도 밸브가 돌지 않는다면 냄비는 뜨거운데 밸브가 돌지 않는 걸 알게 되면 바로 불을 끄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데워지며 증기가 생기지만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밸브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 모든 게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으며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냄비를 약불로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이 증발해 적정 압력과 최고 온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불을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물이 최고 온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끓고 있을 때는 압력솥이 아니더라도 일반 냄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미 끓기 시작했다면 불을 더 세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끓고 있을 때 압력솥이 아니라면 100도를 넘을 수 없고 압력솥에서는 120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불을 아무리 세게 해도 이 밸브는 작은 증기기관과 같아서 불의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특별한 구조가 있나요? 음악. 우리가 저 밸브를 잘라보면 대략 이런 통로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증기가 냄비 준황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증기가 빠져나가야 하니까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는 여기 4군데예요. 그래서 증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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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로 빠져나가요. 잘 보면 이 출구들은 중앙과 일직선이 아니고 중앙까지 닿지도 않아요.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밸브가 이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요. 제가 아까 반대 방향을 가리켰네요. 실제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원리는 작년에 아우구스토 교수님과 함께 만들었던 헤론의 엔진과 거의 똑같아요. 증기가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전체 장치를 회전시키는 거죠. 두 냄비 모두 끓기 시작했으니까 둘 다 불을 좀 줄일게요. 거품도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여기 보면 콩이 좀 더 깨끗한 곡물이긴 해도 끈적한 거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끓기 시작할 때 여기 아래로 조금 넘쳤어요. 이론적으로는 20분이면 이게 다 익어요. 여기서는 뚜껑에 약간 틈을 남겨둬야 해요. 안 그러면 이 거품이 냄비 밖으로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두 번째 밸브에 있는 압력 표시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 올라와 있고 여기서는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온도에 다다른 상태예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해서 압력솥과 일반 냄비 사이에 실제로 온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압력솥에 테이프를 붙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알루미늄이 적외선을 반사하는데 이 카메라는 바로 그 적외선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의 온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테이프를 붙이고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일반 냄비는 90도 정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물이 끓지만 냄비 바깥은 많이 뜨겁지 않아요. 바깥은 이미 주변과 열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는 상파울루의 고지대에 있어서 여기서는 물이 대략 97도에서 98도 정도에서 끓어요. 반면에 압력솥은 109도, 110도, 111도 섭씨로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바닥에서는 107도, 108도 섭씨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압력이 냄비를 훨씬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약 20도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모든 냄비 중에서 압력솥으로는 콩을 25분 동안 쪘고 도스 지레이치는 조금 더 오래 45분 동안 쪘어요. 그리고 이 냄비는 압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궁금한 건 이걸 물줄기 아래에 두고
더 빨리 식힐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콩은요, 우리가 읽은 모든 내용에 따르면 전혀 문제 없어요. 알루미늄이 깨질 위험도 없고 그런 일은 없어요. 냄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의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압력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압력 밸브가 이미 내려갔어요. 이 말은 아마도 제가 여기 열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압력이 남아 있어도 괜찮고 여기서 압력을 빼더라도 뚜껑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열리지 않게 막아줍니다. 다른 냄비로도 보여드릴게요.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서 뚜껑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요. 내부에서 외부로 압력이 있기 때문이죠. 냄비 안에 연유가 들어있는데 지금 열어도 될까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 봅시다. 냄비 안에서 끓기 시작하면 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증기가 나오면 냄비 안의 물이 대략 120도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깥의 물도 그렇고 캔 안에 있는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증발하지 않는 이유는 냄비가 물에 대해 아주 큰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때문에 물이 증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력이 캔이 터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캔 안이 120도이고 안에 액체, 물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밖으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캔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불을 끄고 여기 위에 물을 부으면 이 압력이 많이 줄어들고 여기 있는 물의 온도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은 대략 95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뚜껑은 이미 열려 있는데 과연 캔이 그렇게 많이 식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캔이 105도처럼 물에 끓는 전보다 높은 온도가 될 수는 없을까요? 대기압에서요. 아직도 캔 안에 압력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완전히 식지 않아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압력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압력을 뺀 다음에 냄비 뚜껑을 열면 그 캔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거죠. 만약 열었는데 폭발하지 않으면 그때 캔을 꺼내서 열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압력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캔을 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아직 뜨거운 상태에서 캔을 열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냄비 뚜껑을 덮은 채로 두고 물로 식혀도 되지만 절대 열지 마세요. 그러면 캔이 자연스럽게 식게 됩니다. 냄비가 완전히 식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실온의 온도가 되었을 때만 냄비를 여세요. 더 이상 뜨겁지 않을 때 그때는 캔도 이미 식었으니 아무 문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차웃 45분 동안 불에 올려뒀어요. 자, 이제 두 가지 콩의 식감을 비교해 보면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압력솥에서 만든 콩이고 이쪽이 일반 냄비에서 만든 콩이에요. 두 콩 모두 정확히 같은 시간 동안 익혔습니다. 저 혼자 맛볼 수는 없겠죠? 여기서 여러 사람이 시식할 수 있어요. 다니엘, 콩 맛봐주세요. 저는 이걸 먼저 먹고 다음에 다른 것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색깔도 다르네요. 그렇죠? 맛있고 부드럽네요. 양념은 안 했지만 그래도 꽤 맛있어요. 야, 이거 진짜 엄청 부드럽다. 한번 먹어봐. 네? 나 속은 것 같아. 이거 딱딱하고 덜 익었어. 내가 보기엔 이거 좀 지나쳤어. 압력솥에서 5분만 더 일찍 꺼냈어도 됐을 텐데. 그래, 진짜 부드럽네. 콩이랑 같이 약간 갈라지긴 했는데 이쪽은 괜찮아. 이것도 그나마 덜 나쁜 건 오래 불려놔서 그래. 그래서 생콩 자체도 이미 좀 부드러웠는데 그래도 이건 아직 익었다고 하기엔 멀었어. 아니, 압력솥이 훨씬 빨리 익혀. 압력 빠졌어도 열지 않는 게 좋겠지? 내가 열기 전에 무슨 짓 했는지 말해봐요. 아니, 나는 실험의 규칙을 보러 갔거든요. 그리고 솥을 열었어요. 그게 말이죠, 솥이 식으면 뚜껑이 내려가잖아요. 압력이 빠져서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풀려야 뚜껑이 닫혀요. 여기 잠금 장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미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저는 단순히 실험 지침을 확인하러 갔던 거예요. 냄비가 차가운지 보려고 했어요. 겉이 차가워서 안도 차가운지 손을 넣어봤는데 이미 차가웠어요. 제가 무책임한 게 아니라 단지 실험 분석하러 간 거예요. 이런 셰프들은 제대로 안 하는데 제 친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는 친구일 거예요. 알죠?
이베레, 제 사고는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밀크잼이 먹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팬데믹이었고 아직 백신도 없었어요. 그냥 집을 나가서 슈퍼마켓에서 밀크잼을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저는 저장실에 연유 한 캔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다들 알다시피 연유를 끓이면 결국 밀크잼이 되거든요. 캐러멜화돼서 밀크잼이 되는 거죠. 저는 했어요. 그런데 단 게 너무 먹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먼저 연유가 충분히 익어서 캔 안에서 굳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고 캔 안에서 식을 때까지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압력솥을 끈 다음에도요. 그리고 제가 열었을 때 그 뜨거운 연유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쏟아져서 제 머리 위로 떨어지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많은 양이 제 눈꺼풀 위에 집중됐죠. 정말 끔찍했어요. 가데아 샤베 영상에서 이 사건을 얘기한 적 있나요? 저는 안대를 쓰고 시간을 잘못 계산해 온도가 더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디저트는 정말 맛있었어요. 남은 건 저희가 다 먹었거든요. 닐씨, 이야기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몇몇 분들은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믿어요. 기록만 해둘게요. 여기 위험해 보여요. 깡통이 부풀었고 상태를 보면 안에 밀크잼가 새어나오려 했던 것 같아요. 이음새를 보세요. 그림 그대로예요. 이거 괜찮은 것 같고 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열어도 돼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색깔은 괜찮은데요? 한번 볼게요. 잘 됐는데요? 안 익은 콩보다 낫네요. 와, 콩보다 훨씬 낫네요. 얀센도 숟가락을 들었는데 이제 맛볼 준비가 된 거죠? 얀센은 주방에서 왔고 우리는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숟가락을 가지러 간 거였어요. 얀센, 저 사람들이 내가 쓰라고 하는 숟가락 크기 좀 봐. 와 대박이네. 숟가락 전체를 다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압력솥이 무서우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1년에 1200건의 사고가 발생하거든. 장난이 아니야.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압력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게 돼. 압력솥을 사용할 때 말이야. 폭발하지 않고 사고도 안 나게 하려면 잘 주의해서 보고 이 영상을 폭발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줘. 압력솥을 닫았을 때 말이야.